이번 시간은 페이지 308페이지 도장공사 시방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시방서에서 문제는 몇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어 부분에 시방서 부분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부분 학습을 정확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먼저 그 가사시간 개념이 나옵니다. 가사시간. 자, 다액형형 이상의 도료라는 것은 자, 보통 이겁니다. 다른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경화제나 이런 것을 섞여 있는, 보통 그냥 바로 도료를 바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배합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통 다액형형 이상의 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했을 때 결화나 경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 가능한 시간은 무슨 시간? 가사시간. 이 가사시간하고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측에 309페이지 보시면 일반 사항에서 보십시오. 위에서 309페이지 위에서 한 5째, 6째 줄 보면 있죠. 건조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도막 양생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막 양생시간, 온도 20도씨 습도 75%에서 다음 공정까지 최소시간, 바로 도막 양생시간이 건조시간이고요. 가사시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위치에서 308페이지 눈먹임이 나오죠. 눈먹임하고 9번 퍼티하고 비교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먹임은 목부, 목재 바탕에서 이런 도관이나 이런 구멍이 난 거 있죠. 옹이 등으로 인해서 구멍이 나요. 이런 구멍을 메워주는 작업을 하면 뭐다? 눈먹임이고. 그런데 9번에 퍼티 보십시오. 바탕에 파임이나 균열 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면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면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살부 침용도를 뭐라 한다? 퍼티라 해요. 그래서 이 퍼티는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이런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 이런 바탕에서 균열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구멍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을 메워주는 작업하는 그것이 뭐다? 퍼티라 하고요. 보통 현장에서 뭐라 하는가? 빠다칠한다, 빠대칠한다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퍼티예요. 그래서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5년마다 도장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개구 주변 같은 데 색깔을 먼저 이렇게 칠해요. 그것이 바로 뭐다? 퍼티예요. 빠대칠한다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퍼티고. 그 다음에 도막에 대해서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을 도막이라고 하고요. 도막 두께는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예요. 그래서 경화 전의 두께를 지행하는 게 아니라 뭐다? 경화한 후의 도막 두께가 됩니다. 그리고 상도는 뭐다? 정벌칠이죠. 마무리 도장 작업하는 게 뭐다? 상도고. 그리고 거기 조색하고 착색하고 구분해 놓으시고, 조색은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이죠.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이 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물감을 섞는 것도 조색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자, 옛날에, 미술 시간에 물감 가지고 색칠하죠. 원색만 칠하는 분이 있고, 그 색깔을 섞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서 쓰는 이죠. 원색만 칠하는 학생 보통 보면 미적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하기 싫어가지고 그대로 파란색하고 있죠. 빨간색하고 그대로 칠하죠.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은 조금 용어를 잘못 써놨어요. 보니까 아니 이거 시방서 내용인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이 착색이래. 그래서 원래 착색이 이거죠.
밑바탕에 색깔을 넣는 작업을 하는 게 뭐다? 착색이거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희석제 아까 해드렸어요.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게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료의 뭐다? 점도 조절하는 것이 뭐다? 희석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도 프라이머 해놨죠? 프라이머라고도 하고, 그래서 초벌칠입니다.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도 프라이머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상에서 도장의 배합 비율은 무조건 자 체크하십시오. 비율은 무슨 비로 따진? 칠량비예요.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도료 칠한 것은 무조건 칠량비예요. 칠량비. 용적비가 아닌 무슨 비다? 칠량비로 나타낸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량비다. 용적비가 아니라 최적비가 아니라 무슨 비다? 칠량비로 나타낸다. 자, 그리고 건조 시간은 아까 최소 시간입니다. 도막 양생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거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 기상에서는 그 습도, 온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억에 온도가 몇 도씨 미만? 5도씨 미만이거나, 5 기준은 얼마다? 습도 85% 초과할 때입니다. 85% 초과. 자, 이때 작업하지 말아요. 이게. 이런 경우 도장에서는 안 되는 경우 온도, 습도 체크해 놓으십시오. 나머지는 당연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 없죠. 온도하고 습도만 정확히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장하지 않은 부분 있죠. 이거는 시험에 두 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죠. 마감된 금속 별도의 지지, 도금된 표면에 스테인리스 강이나 크롬이 있죠. 얘들은 녹 안 쓰잖아요. 녹 안 쓰는데 도색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움직이는 부품 같은 데는 도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연성 도료 보관 및 장소 있죠. 얘가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봅니다. 310페이지 봅니다. 그 2번에 보면, 자, 그 기억이죠? 독립한 단층건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 떨어지게 설치하라, 이게. 그래서 전용 창고로 써라, 이게. 전용 창고로. 원칙은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은 보시면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내화 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만 선택하면 된다, 이게. 건물의 일부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내화 구조는 하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다? 내화 구조입니다. 하재에 장시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내화 구조입니다. 그럼 방화 구조는 하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무슨 구조? 방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획되는 장소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시험은 디귿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요. 자, 불연재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뭐다? 불연재입니다. 불연재. 제발 난연재에 가면 안 돼요. 난연재,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뭐다? 난연재료라고 했죠. 그래서 난연재에 가면 안 돼요. 불연재고. 그 다음에 천장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천장을 설치하면요, 휘발성 가스가 천장 속에 좀 모여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맞죠? 벽하고는. 슬래브는 철근 콘크리트인데 천장을 설치하면 휘발성 가스 위에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천장을 설치하면,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 아니라고도 치도요. 천장을 설치해버리면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생기면 꼭 누가 들어와요? 지도 들어오고, 간혹가다 요새는 들고양이들 되죠. 맞죠? 걔들도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털 있는 짐승이다, 아니면 스파크가 또 생겨요. 또 폭발해요. 하원 안 가도.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디귿 가지고 출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바닥에는 침투성이 뭐다? 없는 재로 써야 돼요. 체크하세요. 무슨 재로? 없는 재. 있는 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없는 죄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건 조금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청도장 있죠? 요거는 저것이 방청도장 있죠? 기억 체크하시면 돼. 일회째 농막이 도장은 가공제 조립전 도장이 원칙에 체크하세요. 조립전 도장이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악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뭐다? 그 원칙으로 하고 하나 끊어야 돼. 끊으세요. 왜냐하면 지문을 길게 안 씁니다. 요 끊을 수 있는 데니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악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뭐다? 녹제 그 직후에 도장을 하라게. 녹들기 하고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넘겨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자, 페이지 312페이지. 자, 거기에서 공부하실 거 4번 이제 낸 거는 냈으니까 낸 건 빼고 4번 스프레이 도장법 있죠. 요거 조금 알아두면 돼요. 스프레이 도장법. 4번의 스프레이 도장법. 그러면 도장 그리는 스프레이 도장을 30cm를 표준으로 합니다. 체크하십시오. 몇 cm? 30cm. 적정 거리가 30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세냐 압력이 낮냐에 따라서 약간 조정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표준 적정 거리 기본은 몇 cm? 30cm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니어는 뒤에만 체크하십시오. 자, 스프레이 너비 얼마 정도 겹쳐서 뿜어라? 3분의 1 정도 겹쳐서 뿜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디귿 체크하시고 각 개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의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직각으로 하라. 네. 직각 딱 체크해 놓은데 직각. 그래서 자주 보세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페이지 317페이지 건축 적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적산. 자, 건축 적산 파트. 이거 두 문제입니다. 얘는. 건축 적산 파트는 두 문제. 한 문제는 이론, 한 문제는 이론 나오고, 하나는 계산 문제. 올해도 동가동 계산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산하고 견적의 개념을 자 보시면 적산, 자 적산하고 견적은 한 번 냈어요. 답을 유도식인 거는. 근데 그래도 계속 보십시오. 적산하고 견적. 그래서 적산은 공사량,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사량, 물량이죠.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행위가 무엇이다? 적산입니다. 그러면 적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적산을 하고 나서 이 견적은 그 공사량은 물량을 산출했잖아요. 그럼 공사량에다가 단가를 구해서 단가를 곱해서 공사비입니다. 비용. 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행위입니다. 산출하는 기술행위를 우리가 적산이라 그러네. 문장 이상하게 썼구나. 산출하는 기술행위고, 자, 이것이 견적입니다. 견적.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필요 시기에 따르면 상세 정도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것만 냈어요. 상세 정도. 상세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때 이거 3번 냈습니다. 상세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면 거기 보시면 먼저 무슨 견적과 계산견적. 계산견적하고 무슨 견적을 나눈다? 명세견적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명세견적. 그러면 계산견적은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얘는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출한다? 계략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뽑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계략적으로 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세견적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우리가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세견적을 정밀견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상세견적이라고도 합니다. 명칭을 이렇게 정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입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사를 맡으면 입찰로 하면요, 정밀하게 견적을 뽑아야 돼요? 입찰 견적을 대충 뽑아야 돼요? 이것만 정확히 뽑아도 안 되죠. 상대편이, 맞죠? 회사들이 얼마 쓸 것까지인가도 고려해서 아주 정밀하게 뽑아야 됩니다. 입찰 견적은 아주 구체적으로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비만 들어간 것만 뽑아서는 안 돼요. 상대편이 얼마 쓸 것까지인가, 맞죠? 그래서 거의 다 비워놓고 마지막에 딱 쓰죠. 이미 공사비는 다 빼놓고 있죠. 다 빼놓고 딱 여기다가 이제 저 회사가 얼마 쓸지 이제 정권을 누구에게 주죠. 딱 가서 그래서 딱 써가야 돼가지고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이 계산견적은 설계도서가 불완전 미완비된 상태에서 한다 했죠. 이거는 설계도서가 미완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미완비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별로 없어. 이럴 때 계략적으로 뽑는 거고. 그 반면에 얘는 뭐 된다 했어요? 설계도서가 완비가 돼야 된다 했죠. 완비. 설계도서라는 것은 설계도면과 서류를 합쳐서 뭐라 했다? 설계도서라 해요. 완비가 되고 현장 설명도 다 현장에 따라서 공사비는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도요, 아무데나 택배가, 맞죠? 무료 택배가 아니죠. 뭐 샀다 해도, 뭐를 사도 무조건 택배가 무료 택배 해주는 게 아니죠. 항상 뭐는 예외되죠. 상간 도서지만 예외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명 듣고 질의응답해서 정확히 뽑는 거예요. 이것이 명세견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이 계산견적에 해당되는 게 예상견적이죠. 예상견적이 계산견적. 예상견적은 필요시기에 따라 나눌 때 예상견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예상견적입니다. 예상견적은 건축주가 이 공사를 기획 단계죠. 기획할 때, 뭐 계획을 보통 기획이라고 하죠. 기획할 때 뽑는 것이 보통 무슨 견적? 예상견적입니다. 예상견적은 계산견적, 계략적으로 뽑는 게 빨리빨리. 그 반면에 자, 이제 설계견적하고 실시견적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명세견적. 그러면 설계견적은 이거는 건축주가, 자, 이거는 건축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하고, 건축주가 봤을 때하고, 그 다음에 도급업자가 봤을 때가 차이 있어요. 도급업자가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급업자들은 입찰 견적합니까? 입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닙니까? 도급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받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 믿는 강이니까 무조건 그냥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건축주적인 공사를 발주할 때입니다. 예정 금액을 정해야 돼. 발주할 때 이거는 공사를 기획 단계에서는 예상견적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때 예정 금액을 정해야 되거든. 그럴 때 자, 이 설계견
설계 견적이라 칭해진 것은 설계사무소에서 적상 전문가에 의해서 구해진다 해서 설계 견적이라고 하고, 그 필요 시기는 공사마다 발주입니다. 발주할 때 금액을 알고 발주해야 돼요. 그냥 발주해. 모르면요, 부적격자가 시공자로 당첨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공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리고 공사만 따서 또 재하도급 주는 사람도 있죠. 하도급, 재하도급 계속 내려가요. 그럼 공사는 이상해야 돼요. 옛날 위에 일정 정도 퍼센트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 자꾸 도급 주는 경우 많았죠. 100원짜리 공사가 40원짜리 공사가 돼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날린 공사 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막 그래서 철근 빼먹고 막 이런 거죠.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급자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 받으려면 견적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실시 견적은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공자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실행 예산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이것이 실시 견적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개념만 따라서 계산 견적, 명세 견적을 알고 있네요, 없네요? 그러면 대충 뽑는 것이 무슨 견적이다? 계산 견적. 아주 상세하고 정밀하게 뽑는 것은 무슨 견적? 명세 견적. 그 명세 견적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 시기가 대충 이거 할 때는 정밀하게 뽑아야 되겠다, 정밀하게 뽑지 않아야 되겠다 할 수 있을 겁니까? 그러면 기획 단계는 구체적으로 뽑을 필요는 없죠, 맞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공사비 구성. 공사비 구성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 자, 이것만 정확히 해 놓으시면 319페이지 보시면 그 직접 공사비 있죠. 그래서 앞전에 그래서 유일하게 직접 공사비만 살짝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직접 공사비는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속합니다. 첫 번째 재료비. 재료비가 있고요. 두 번째 무슨 비? 노무비 있고요. 세 번째 외주비가 있고, 네 번째 경비가 있습니다. 이 총 네 가지가 직접 공사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만 공부하시고, 공사의 목적물 실체를 형성하는 재료가 비용이 바로 직접 재료비입니다.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이거죠. 아파트 지을 때 철근 필요하죠. 콘크리트 필요하죠. 벽돌 필요하죠. 타일 필요, 이런 것이 무슨 비다? 직접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거기 간접 재료 있죠. 실제 형성하지 않은 공사의 보조로 소비되는 재료비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간접 재료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거는 몰라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하세요. 노후비부터는. 노후비는 정확히 구분해 놓읍시다. 노후비는 밑에 보면 해놨죠. 직접 노후비하고 뭐다? 간접 노후비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과 간접 노후비가 두 개 있다. 그러면 직접 노후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있죠. 자, 뭐 철근공이나 콘크리트공이나 조적공이나 미장공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지급해주는 돈이 무엇이다? 바로 직접 노후비네. 근데 간접 노후비는 해놨죠.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간접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노후비는 현장 사무소 직원이다. 현장 사무소 직원이라든지 또는 현장 감독들, 이 사람들 급료 지급하는 것이 어디에 속한다? 간접 노후비입니다.
간접노후비는 한 번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일반 관리비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해 놓으십시오.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거기에 나죠. 임원의 급료나 본사 직원의 급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임원하고 본사 직원을 줄여서 임직원이라고도 합니다. 임직원. 임직원의 급료 지급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일반 관리비예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본사 직원은요, 간접노후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현장 사무소 직원들은 어디에 속한다? 간접노후비, 간접노후비. 자, 그래서, 근데 현장 사무소의 본사에서 직원을 파견한 경우 있죠? 그건 본사 직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외주비가 나오죠? 도급의 공사 목적 일부를 위탁 제작해서 반입되는 재료와 노후비 있죠? 관련된 거. 그래서 외주비는 외부 업체에다 주문제 완성 납품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주비에 속하는 것이 뭐가 외주비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저겁니다. 창호라든지 주방가구 있죠? 창호나 주방가구 관련된 거. 이것이 외주비입니다. 그래서 창호는 여러분들 현장에서 안 해요. 샷이 현장에서 안 하죠. 외부 업체에다 주문 제작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이런 방화문 같은 거 있죠? 샷이 이런 건 외부 업체에서 주문 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안 하니까 외부 업체에다 하니까 조금 가격을 낮게 쓰는 사람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고 가는 멋 속에 싹 트는 우리 우정님이 옛날에,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맞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 전 세계가 비리잖아. 맞죠? 미국도 비리잖아. 사람이 사는 곳에 비리는 있을 수밖에 없죠. 정직한 사람들만 살만하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화문이 80%가 불량이래요. 뉴스에서 한번 뜨더라도 어디서 뉴스가 아니고 어딘가 TV 프로그램에서 했어요. 그걸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80%가 짜가래. 방화문 역할을 못한답니다. 안에다 골판지 넣어놓고 이랬대, 뜯어보니까. 왜냐하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했죠. 안에다가 불연제를 넣어야 되는데, 맞죠? 잘 타는 재료 넣어놨잖아. 난연제도 아니고, 난연제도 아니고 아주 잘 타는 재료 넣어놨잖아.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도 아니고, 잘 타는 재료, 골판지 이런 거 넣어놨었잖아. 보시고, 이런 것들이 외주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그거 많죠. 전력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직업 임차료 뭐 많죠. 보험료, 보관비, 외주 가공비, 안전관리비 이런 거 다 외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외주비, 경비에 속고요. 연구개발비 같은 거,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다 경비예요. 자, 그리고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정미량하고 소요량. 정미량은 설계 도서에 의거해서 정확히 물량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할증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손실 망실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의 수량을 가산해 준 겁니다. 할증률을 가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자, 이거죠. 플러스해 준다. 그래서 소요량이란 것은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잘 보세요. 소요량으로 나왔는지 정미량으로 나왔는지 보고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정미량 정확히 계산하면 될 거고,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할증을 플러스해야 돼. 가산해야 돼요. 할증을 가산한 것이 무슨 양이 된다? 소요량이나 할증량을 가산해야 돼요. 할증량을 가산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소요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320페이지 할증률 열심히 외워놓으셔야 돼. 할증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올해. 할증은 올해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할증은 몰라 느낌이 그래요. 하십시오. 저는 느낌대로 갑니다. 공식도 없어요. 아, 우리 전에 별도로 냈던 할증이 나온 게 지문선 거 빼고요. 문제가 할증인 거. 12에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낸다는 게 할증이 자체 가지고 이 자체 가지고 시험을 낸다고 지금 현재 이 자체 할증 자체 가지고 제가 계산 문제 할증 넣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할증 앞전에 20회 때는 할증 계산 문제 냈어요. 할증 해가지고 그거 문제가 아니고 이 할증 자체 가지고 시험 내는 거. 자, 12, 15, 17, 18회입니다. 제가 앞전은 계산 문제는 이런 데 쓸 수 있다 했잖아요. 할증을. 아니면 지문 한 줄 쓰거나. 근데 작년에 할증 계산한 유형을 낸 거예요. 지문 쓰거나. 그건 다르고요. 이 자체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 두십시오. 몰라, 그때 따라 느낌이 오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이때 됐거든. 17회 가면서 3회 간격으로 냈습니다. 자, 3회 될까요? 이러면서 18회 낼까요? 이랬는데 느낌이 이상합니다. 올해 해야겠습니다. 17회 냈어요. 18회 때 또 냈어요. 내 또 낸다 했거든. 그리고 쉬었다가 자, 올해 다시 합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할증률 거기 보면 자, 1%짜리 유리죠. 유리 1%입니다. 2%짜리 도료는 몇 프로? 2%예요. 시멘트 2%입니다. 2%. 그리고 3%하고 5%짜리하고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붉은 벽돌 몇 프로다? 내화 벽돌은 3%인데 시멘트 벽돌을 무슨 벽돌이라고도 합니까? 콘크리트. 자, 이 콘크리트 벽돌 몇 프로다? 5%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은 몇 프로고? 블록은 4%예요. 블록은 몇 프로다? 4%입니다. 블록은 4%라는 걸 기억하세요. 몇 프로? 4%. 블록은 4%입니다. 블록은 4%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일, 모자이크 타일, 도기 타일, 자기 타일, 클링크 있죠? 클링크는 뭐다? 석기 타일이죠. 석기. 클링크가 석기예요. 석기 타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프로? 3%입니다. 그런데 거기 타일에 보면 그거 나오죠? 타일에서 보시면 아스팔트나 리노는 비닐 타일 이런 건 몇 프로다? 5%입니다. 특히 그 아스팔트 타일 이런 거는 아파트에는 안 부착하잖아요. 이게 아스팔트 타일이 얘가. 이게 아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아스타일이라고 해요. 사무소 건물에 잘 붙여요. 그래서 사무소가 영어로 뭡니까? 오피스죠? 5%가 하면 돼. 사무소 5% 여기 가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이형철근이 몇 프로인가 하면 3%입니다. 그러면 원형철근은 5%입니다. 원형철근은 5%에 속합니다. 원형철근은 5%고 이형철근은 3%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고력볼트 3%입니다. 일반 볼트가 5% 됩니다. 일반 볼트는 5%가 됩니다. 일반 볼트는 5%고 그리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합판 일반용은 3%입니다. 합판이 일반용은 3%인데 수장용은 5% 됩니다. 수장용 합판이.
합판이 수장 5% 됩니다. 수장용은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다? 수장이잖아요. 수장용. 치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수장용이고, 그래서 5%가 됩니다. 구분 좀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봐두실 거 10%짜리 단열재 나오죠? 단열재는 몇 프로다? 단열재 10%예요. 10%. 단열재 10%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청에 대한 품의 할증률, 이제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 품의 할증률은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 자, 이거는 자 이렇게 공부하면 돼. 10층 이하. 10층 이하일 때 3%입니다. 3% 기준 잡으셔서 5개층마다 품의 청수에 대한 품의 할증률은 5층마다 1%씩 증가하면 돼요. 5층마다 1% 플러스 하면 돼요. 1% 증가시키면 돼요. 1% 증가. 항상 기억하세요. 10층만 기억하시고, 이거 다 써놓으면 또 다 외울까봐 제가 안 써놨어요. 청수의 할증률은 이야기로만 해줍니다. 청수는 10층 이하일 때 몇 프로? 3% 딱 하나만 외워가지고 5층마다 1%씩만 증가하십시오. 15층이면 4%, 20층이면 5%, 25층이면 6%, 30층이면 뭐다? 7%. 앞전에 30층 7%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층이든 관계없어요.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한다? 5층마다 1%씩만 증가시키면 돼. 야, 그러면 한 100층 되면 엄청 증가되겠죠. 품의 할증률이 많이 증가됩니다. 특히 올라가면요, 사람의 활동 반경도 좀 줄어들죠. 겁나죠. 근데 그 오래 있던 분들은 겁도 없는가 봐. 공사 하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잘 다니죠. 여러분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제1호 때 월드 그거 가보셨습니까? 전망대? 투명하죠. 유리로 돼 있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투명하다 하거든. 전 또 갈 시간이 없어 아직 안 가봤는데. 높은 데서 이래 가 있으면 어때 돼요? 쫄아가지고 있죠? 뭔가 샤할 건데. 그래서 이제 품의 할증률이 자꾸 증가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용어 및 적용 기준 관련된 거 있죠? 여기서 관련된 거 앞에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공부 좀 해 두셔. 321페이지 참고 내용은 좀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CGS 단위 나오죠? 요건 알아두시고, CGS 단위 기준. 이것이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데, 길이의 센티미터의 C를 쓴 겁니다. 그리고, 질량의 그램에 G를 썼고, 그 다음에 시간의 세컨드 초 단위를 쓴 겁니다. 그래서 CGS 단위 기준이 나타내는 게 뭐를 나타내고 있다? 길이죠.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시간은 초고. 그래서 영어를 쓰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CGS 단위 기준 나타내는 건 뭡니까? 한글로 아마 낼 거예요. 센티미터, 그램, 세컨 이걸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길이,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기준이다. 기준을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다. 얘가 지문만 2번 썼거든. CGS 단위 기준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수량 단위 및 소수인하죠. 그건 표준 품질 단위 표준에 근거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수량 계산에서 지정 소수 1 이하 소수 이하 1까지 구해서 끝수는 뭐다? 반올림하라. 자, 그럼 이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그럼 어째?
두째 자리 1, 2하라는 건 두째 자리까지 구해서 반올림 하라 이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 땡땡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째 자리까지 구할 건데 2, 4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 했는데 소수 2하, 1, 2하까지 구하라 했죠? 요까지 구해서 요걸 반올림 하라 이게. 그럼 반올림 하면 이건 어떻게? 버리면 되죠. 우리 반올림이라는 것은 5 이상은 올려주고 5 미만은 버리는 것이 뭐다? 반올림이잖아요. 4, 4, 5입이라 하는 거예요. 4, 4, 6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 4, 5입 이런 걸 못 써요. 그래서 반올림 이렇게 써야 돼요. 출제. 근데 출제에 기준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가르쳐 드릴게. 나도 실천은 잘 안 했는데 한 번씩 하긴 하는데. 그래서 시험에 지문이 이거야. 뒤에 끝이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시험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고, 고르세요.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내고요. 간단 명료하게 내야 돼. 막 이상하게 못 내요. 그리고 서술형을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저번부터. 지금은 끝날 때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걸 줄여서 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치면요, 지문이 짧죠. 모의고사는 일부러 지문 길게 내, 연습하라고. 실제 시험 지문은 자수 제한이 있어요. 전체 문제 자수 제한하고 한 문제는 자수 제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인중개사하고 주택가이사 시험이 그 한 해 때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데모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데 이래 모의고사 보거나 이러면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이래죠. 너무 길면요, 공부를 위해서 냈거나 아니면 안 나오거나 이런다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문제용은 안 나온다는 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중개사 시험이 처음에 먼저 시험 쳤거든. 우리보다 한 달 먼저 쳤고 우리가 한 달 후에 쳤는데 둘 다 시험이 어려웠는데, 그때 중개시험을 하도 막 정부청사 뚫리는 사건도 생기고 그래가 되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정부청사가 뚫린 게 공인중개사 학생 수험생에게 뚫렸습니다. 유일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건설교통부에 그냥 차관이 어떻게 됐는가, 국장이 또 할 수는 없고 차관이 그때 했는데 앞에서 읽어보라 했거든. 기자 보고. 기자들이 맨날 글씨 쓰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기자 보고 읽으라 했는데 1분 30초인가 걸렸어요. 읽는데. 한 문제 읽는데만, 이해 이런 거 없고 그냥 읽는데만, 줄줄 읽는데. 풀어요, 못 풀어요? 일정 시간에 풀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중개사 시험하고 관리사 시험을 자수 제한을 뒀어요. 그 유형이 딱 있어요. 출제하는 유형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네.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반올림 이렇게 써야 돼요. 4, 4, 5입한데 이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거죠. 포병 가면요, 이제 4, 4, 6입을 합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4, 4, 5입은 정확도가 떨어지거든. 4, 4, 6입은 정확도가 좀 높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봅니다. 17번
다음에 면적과 최적은 구조물 수량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가지고 볼트 구멍 있죠. 요 가지고 12대 기출해서 12대 볼트 구멍. 작은 구멍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거 체크하십시오. 리얼의 이음줄눈의 간격 공제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 비읍에 보면 철근 콩베이 100원 있죠. 요건 앞에다 좀 쓰세요. 요거는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입니다. 콘크리트 물량 산출시 적산할 때 철근 콩베이 100원은 공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0원은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량 산출시 주의사항 나오죠. 수량 산출시 가급적 시공 순서에 의해서 계산하시고요. 시공 순서에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 소수점 자리를 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정 소수점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정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절상 혹은 절하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점을 무조건 올리는 것을 절상이라 하고, 절하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버리는 걸 뭐라 한다?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 그럼 예를 들어서 벽돌량을 산출한다 가정합시다. 벽돌량. 벽돌은 그러면 보통 절상을 할까요? 절하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시킬 때 절상하겠죠. 아니,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소수점 버리고 보통 절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공사별 적산이죠. 요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